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뭐 좀 돈을 벌겠다는 뭐 그런 심산이 있는지, 뭐 이러면은 사실은 지지받지 못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정황이 발견되어서 뭔가 좀 씁쓸하다 라는 그런 소식을 알려드리겠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으니까 그 과거 동구권 국가들, 공산국가였던 나라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뭐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 정말 지금 뭐 긴장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슬로바키아의 미그 29 그리고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진짜로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에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괴된 세계 최대 그리고 세계 유일의 초대형 수송기 AN-225 무리아를 복원하기 위해 안토노프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AN-225 수송기를 잃은 안토노프가 이 수송기를 복원하기 위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나설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토노프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올린 공지를 통해 우리는 무리아의 부활을 위해 국제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며 그 계좌는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등 세계 국가의 은행에 개설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토노프는 무리아는 인류의 현대 항공기술의 상징이자 전설적인 항공기이며 이것을 부활시킬 가치는 충분하다 라며 AN-225를 인류 항공기술의 위대한 유산이자 반드시 되살려야 할 기념비적인 항공기라고 강조했습니다. AN-225는 소련 붕괴 직전인 1988년 등장한 초대형 수송기로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600톤에 달하고 탑재 중량도 250톤에 달해서 지구상의 그 어떤 수송기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항공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안토노프의 모 회사 우크로보론프롬은 AN-225를 복원하는데 최소 30억 달러의 비용과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토노프가 크라우드 펀딩을 발표하자 여론은 안토노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민간 피해 복구가 우선인데 자신들이 밥그릇을 위해 엉뚱한 모금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AN-225, 안토노프의 바람대로 복원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전 초에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이 공항에 주기되어 있던 이 무리아 AN-225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파괴돼 버렸죠.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 대를 만들었다가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여러 대 만들려고 만들었던 첫 시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제기를 만든 그 직후에 소련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시제기의 가치, 초도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KFX 만들고 있는데 그 KFX의 시제기 한 대의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제기 하나, 이걸 갖다가 안토노프가 자신들의 소유로 이 화물기로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토노프는 민간 항공사인데 그걸 이제 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쟁 초창기에 이 무리아를 두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죠.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폭격할 수 있냐? 이거는 군용 수송기가 아니라 그냥 민간 화물기인데 라고 해서 러시아의 민간 시설에 대한 또 민간인에 대한 그런 잔악한 전쟁 범죄에 대한 소재로 이 무리아가 활용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가 공공에 처하고 또 젤렌스키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 세계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또 거기에 전 세계인이 화답하고, 우리 신의균의 국방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우크라이나 대사관 그 계좌 한 2번에 걸쳐서 올려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정말 아주 많은 성금을 모금해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안토노프가 이 상황이니까 이거 한번 딱 숟가락 한번 얹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크라우드 펀딩
모금을 시작하면서 이건 세계 인류 문화의 유산이야. 30억 달러 정도는 니들 돈 주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30억 달러면은 3조 6천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한 대를 3조 6천억 원 주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뭐 어쩔 거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3조 6천억을 주고 복원 뭐 일부에서는 그 복원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시기냐 라는 것이죠. 지금 키우나 하르키우 또 뭐 체르니히우 또 마리우폴 이런데 완전히 도시가 그냥 초토화된 이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민간인 시설들 그리고 복지시설, 병원 이런 것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줘서 그런 복원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인류에 맞는 것이지 이 비행기 하나 그것도 민간 회사에 있는 비행기 하나를 복원시켜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냐? 라고 그들이 크라우드 펀딩 공지를 한 페이스북에 댓글이 막 달리니까 그러면은 이거 내려야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3조는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다가 니들이 말이야 전쟁이 날 것 같아 다 지금 전쟁 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를 다른 데 옮겼어야지. 그걸 니들이 그런 식으로 놔두니까 부서진 거 아니냐? 라고 또 그게 또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토노프에서 아니 우리 옮기고 싶었는데 당시 엔진이 하나 고장나서 없었다. 그래서 이륙을 할 수가 없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안토노프의 모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로보론프롬이라는 회사인데 이 모회사는 또 100%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안토노프도 결국은 정부 지분, 정부 소유의 회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1%만 우리를 줘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뭔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 요청들이 오히려 이런 이 회사들의 이런 짓으로 인해서 아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얘들이 지금 뭐 전 세계인들이 불쌍하게 해주니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국가 생존을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오해 배관시 당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지금 뭐 꼴뚜기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 이런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구하고 하는 건 나중에 러시아에게 배상 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전 세계적인 논의가 들어갈 내용이지. 여기서 지금 아직 전쟁 중인데 정말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동유럽 국가들의 구소련제 장비 양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S-300과 미그-29를 즉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자국군이 운용 중인 S-300 방공 시스템과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즉시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나토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스페인 방산 전문 매체 디펜사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사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S-300 방공 시스템, 미그-29 전투기를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라며 두 시스템은 모두 쉽게 우크라이나군에 통합되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나토가 자국의 S-300과 미그-29에 상응하는 무기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S-300과 미그-29의 즉각적인 인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과 나토에 전했는데요. 현재 미국과 나토는 이들 무기 체계에 상응하는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체품은 독일군의 중고 패트리어트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퇴역 대상 F-16인데요. 나토는 전투기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나토 전투기를 슬로바키아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백을 메워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로바키아는 S-300 PM6 1개 포대, 미그-29 AS 12대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300, 우크라이나도 가지고 있고 뭐 과거 구소련과 우방이었던 동구권, 공산권 국가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이죠. 특히 이제 이 S-300 PM6 이 버전은 S-300 시리즈의 후기형에 해당하는 꽤 괜찮은 그런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 방공 시스템 MSAM이나 LSAM 개발할 때 이 S-300 PM6 이런 거 좀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설들이 있죠.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가 어차피 S-300을 활용했으니까 쓰고 있었으니까 이 S-300 갖다 주면 바로 그냥 다 할 줄 아니까 사용할 수 있잖아. 그리고 키의 유령,
전쟁 초기에 뭐 혼자서 11대, 헬기까지 포함해서 13대 격추했다고 알려졌던 그 미그 29. 당연히 우크라이나 공군에 미그 29가 있으니까 이 슬로바키아 공군의 미그 29 갖다 주면 바로 운영할 수 있잖아. 기종전환 훈련 없이 바로 할 수 있잖아. 자, 맞는데, 자, 폴란드가 자신들의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조건으로 미국에게 줄게 했는데 미국은 아니 그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폴란드에게 미국이 좀 내놔 라고 했는데 폴란드가 싫은데 라고 했다가 폴란드가 그래 줄게 하니까 미국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 도대체 미국이 왜 오락가락 하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나오고 나토와 미국과 이런 협상을 하는 걸로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폴란드가 당시에 미국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어차피 지금 못 쓰는 1980년대 후반에 만들었던 미그 29 그러면 지금 그게 30년이 훌쩍 넘은 그리고 어차피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F-35 또 F-16 이런 것들 도입하면서 완전히 지금 공군력을 서방으로 완전 갈아타는 이런 상황인데 그 퇴역 직전의 미그 29를 미국에게 넘겨준 조건으로 거의 최신형 F-16을 요구를 했으니까 미국이 지체말로 야 총 맞았냐? 그거 다 썩은 거 그걸 주면서 우리가 지금 색을 내놓으라고? 우리 미국 공군도 안 쓰는 미국 공군에서도 최상위 등급에 있는 F-16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럼 우리 안 해.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이 슬로바키아 건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이 12대의 미그 29가 있는데 이걸 대체하는 전투기 내놔라 라고 하는 건데 슬로바키아는 지금 이 12대의 미그 29를 대체하기 위해서 F-16V 이 14대를 지금 계약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과 나토 입장에서는 F-16V를 어차피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그 F-16V가 언젠가부터는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F-16V가 들어올 때까지 전력 공백만 메워주면 되니까 뭐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그 국가에서 지금 퇴역하는 F-16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개량이 다 필요 없이 뭐 그래도 이것보다 더 나으니까 이거 좀 쓰고 그리고 한 몇 년만 이거 가지고 버티고 그리고 F-16V 쓰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딜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싫으면 그냥 뭐 스페인이다, 영국이다, 프랑스다, 네덜란드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 발트 3국이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나 이런데 전투 공중 체계 해주러 캡 돌아주러 지금 그 계속 교대로 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캐나다까지도 자기네들 전투기 보내가지고 해주죠. 그때 이 슬로바키아에 조금 더 띄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슬로바키아에 지금 12대의 미그 29가 있는데 여기에 스페인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전투기들이 와서 한 6대에서 8대 정도 상시 배치 딱 해서 대신 촉에 띄워주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공군 유지비 안 들고 그리고 하늘 대신 지켜주고 뭐 그렇게 해서 F-16V 들어올 때까지 대신 띄워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 슬로바키아가 굳이 그거 안 돼 싫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늘 더 잘 지켜주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S-300을 대체해서 팩3, 패트리어트 3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가격이 비싸고 지금 패트리어트 3나 패트리어트 2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지 다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그걸 빼내서 여기다 갖다 줘라 라고 하면 독일이든 어디든 이걸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S-300은 조금 애매하고 미그 29는 곧 딜이 성사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폴란드가 아유 참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세게 도와줄 것 같더니 결국은 뒤로 많은 요구를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